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100% 당원 투표로 뽑기로 한 걸 고려해 국민의힘 지지층 선택을 살펴봤더니 나경원 전 의원 24.9, 안철수 의원 20.3%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의원 9.4, 유승민 전 의원 7.9%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로 넓히면 유승민 24.8, 안철수 12, 나경원 10, 김기현 4.1% 순이었습니다. 이른바 당심과 민심이 엇갈린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로만 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일반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는 응답이 65.5%, 당원들의 의견으로만 뽑는 것이 맞다가 30.8%로 부정적인 의견이 2배 이상이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에서도 긍정과 부정 답변이 팽팽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헌법상 불체포 특권을 남용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8.4%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는 응답 24.2%에 2배 이상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절과 부적절 답변이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4.5%로 절반을 넘었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목적의 수사라는 의견은 38.3%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9.3, 민주당 22.7, 정의당 2.5%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42.7%에 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출산과 연계해 원금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출산 지원과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며 한 말입니다. 결혼하면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무이자 전환해서 원금 전액 탕감까지 지원하는 헝가리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안상훈 사회수석이 나 부위원장의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에게 해당 정책을 언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발표한 거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일 뿐 위원회 차원의 정책 제안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심 1위를 달리는 나 부위원장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개 면박한 것으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띄운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친윤 핵심으로 불리던 권성동 의원이 돌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당심에서 앞서 나가는 나 부위원장이 녹록지 않은 윤심이라는 벽에 부딪힌 모양새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언론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자맹을 이어가던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젯밤 SBS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해촉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촉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는데 좀 입장이 있으실까요? 제 진심이 왜곡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정도 이상은 하지 맙시다. 어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 부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도 중앙정부와 대적하겠다는 거냐 해촉해야 한다거나 간보는 듯한 자기 정치는 경계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뜻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부위원장직 사표를 낼지 묻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로 예정됐던 특강 일정도 취소하고 행보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과 거리를 둔 사이 안철수 의원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김기현 의원은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캠프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나 부위원장의 거취에 따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출산 시 대출 탕감 발언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잇따라 경고를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이 밝힌 사의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것, 윤 대통령의 불신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만큼 정부 고위직을 더 맡긴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사의 표명 직전 나 전 의원은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인 뜻을 전했을 거라는 추측에 대해 이 의원은 이를 부인했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위로라기보다는 힘들잖아요. 마음이 무엇도 아니에요. 이른바 윤심을 거스르는 당대표 도전을 말렸을 걸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은 이 의원과 만난 직후에도 당권에 도전하겠느냐는 SBS 기자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출마도 그러면 더 생각 좀 해볼게요. 네. 나 전 의원의 차기 행보를 놓고 당내에선 분열 조짐도 보입니다. 여론조사 당원 지지율 압도적 1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주십시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께서는 헌신과 겸허한 마음으로 백의 종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친박과 비박 논란에 이어 진박 간별사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분열했던 구도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자 나 전 의원은 어젯밤 SBS에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회촉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한 얘기를 했는데 좀 입장이 있으실까요? 제 진심이 왜곡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나 전 의원의 입장에선 퇴로가 막혀버린 셈인데 출마하게 되면 친윤 대 반윤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어떻게든 전당대회에 파는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오늘 오전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를 찾은 나 전 의원은 3월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느냐는 질문을 받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중요한 때라며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런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출산 시 대출 탕감 발언으로 대통령에 심려를 끼친 게 사의 배경이라고 말하면서도 기후대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출 탕감 발언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구상 중 하나를 말했던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사의 표명 직전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인 뜻을 전했을 거라는 추측에 대해 이 의원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른바 윤심을 거스르는 당대표 도전을 말렸을 걸로 보입니다. 나 전 의원은 설 연휴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출마든 불출마든 전당대회판은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측근들과 모였습니다. 나 전 의원은 전직 의원 서너 명과 함께 당대표 출마 여부와 출마를 발표한다면 언제가 좋을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출마는 무조건 한다면서 다만 출마 발표는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출마를 강하게 시사하며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발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을 앞두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출마 발표는 설 연휴 이후에 하는 쪽에 무게를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나 전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전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사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이 부위원장직을 계속 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사의를 수용해도 반려해도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직서를 정식 제출하지 않아 처리할 게 없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나 전 의원은 내일 저출산위에 정식 사직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보수의 텃밭인 대구와 경북을 돌며 당원들과 만났고 안철수 의원은 세종과 충북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부위원장직 사표를 낸 지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나 전 의원을 해임했습니다. 겸임하던 기후환경 대사직도 해임했습니다. 현 정부 장관급에 대한 첫 해임을 해외 순방 하루 전에 내린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해임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대통령실의 질책성 비판 이후에도 당대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은 나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찾았던 단양사찰을 방문했습니다. 무쇠 불처럼 고고하게 가라겠듯이 그런 진리를 새겨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고자 천천히 좀. 해임 발표와 동시에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일제히 나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며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인이 원해 직을 맡겼는데 그 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거라면서 대통령은 배신당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징수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유승민 전 의원과 다를 바가 없다며 나 전 의원을 제2의 유승민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 전 의원은 해임 발표 약 3시간 만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와 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출마를 결심할 경우 친윤계의 배신 프레임과 싸워야 하는 부담을 안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 대신 연일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이 총선을 이기겠냐며 장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총선 전 당내 친박근혜계가 진짜 친박을 가려내겠다며 비박계와 공천 갈등을 벌인 끝에 일당을 민주당에 내준 상황에 빗댄 겁니다. 출마 여부엔 여전히 뜸을 들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안철수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특정인을 향한 백태클이 난무한다며 친윤계를 비판했습니다. 진박 간별사라든지 이런 것과 비슷한 행태가 이번 선거에 다시 또 재현되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친윤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장제원 의원은 제2진박 간별사가 될 생각이 없으니 나 전 의원도 제2 유승민이 되지 말길 바란다며 사흘 연속 나 전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친윤계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의원은 공천 학살은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저 김기현이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에 속한 국민파 정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친윤, 반윤이란 말은 쓰지 말자며 진화에 나섰지만 전당대회를 기회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 즉각 제재할 것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반윤은 되지 않을 거라는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 배경에 전달 과정에 왜곡이 있었다고 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거란 주장인데 6시간 만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김 실장은 나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며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나온 이례적인 비서실장의 메시지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바보 취급한 것에 대한 참모들의 분노라며 메시지를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권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과 초선 친윤 의원들도 나 전 의원의 발언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대구 사찰을 찾아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다고 한 나 전 의원. 반윤이 아니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윤심과는 갈수록 멀어지는 상황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우리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돼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분열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최당 지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기필코 우리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3월 8일 전당대회는 어디까지나 단결과 화합과 단결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돼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 내부의 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분열주의예요. 분열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된 힘으로 전진합시다, 여러분. 오로지 당원 정치 여론의 벽이었습니다. 어느 편이 내 편인지도 제대로 분반 못하는 그런 내부의 적들은 단호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려면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 전략은 뭐냐? 대통령과 호흡을 척척 맞춰가면서 한 목소리로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가는 대구 지역의 나경원 전 의원 지지당원들이 마련한 당대표 출마 촉구 결의대회장입니다. 200명이 참석할 거라던 행사장에 10여 명만 찾았습니다. 이틀째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나 전 의원은 측근들과 모처에서 캠프 구성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출마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건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질책성 비판 직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낸 나 전 의원 비판 성명은 참여자가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여당 전체 초선 의원의 80%가 한 목소리를 낸 걸 두고 당내 일각에선 반윤으로 낙인 찍힐 걸 두려워하는 초선들을 줄 세우기 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출마하는 거는 본인이 자유고 또 당원이 선택할 문제인데 집단적으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중립이 생명인 당 선관위원 2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가 뒤늦게 선관위원직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당 대표 후보들도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나 전 의원 비판 성명을 준비하다가 보류했는데 이런 당내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과 나 전 의원의 충돌이 당내 민주주의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전당대회를 둘러싼 잡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이른바 대통령 본회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경원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오후에 낸 입장문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거라고 말한 건 자신의 불찰이라며 관련 논란으로 대통령에게 누가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직위에서 해임된 뒤 자신의 해임 배경이 윤 대통령의 본의는 아닐 거라고 말해 여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3월 8일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나 전 의원은 정권의 성공을 위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본인의 진심은 변치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당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를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이를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나 전 의원을 해임했고 나 전 의원이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닐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반박하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내 초선 의원들이 비판 성명을 내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이번 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어젯밤까지도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측근들과 논의를 거듭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산시 대출 탕감 정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한 지 19일 만입니다.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습니다. 자신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솔로몬 왕 재판의 엄마 같은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친윤그룹의 공세엔 애둘러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당은 곧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뿌리입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할 공간도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지만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나 전 의원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대표님과 함께 같이 손잡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보다 사랑받는 국민의힘을 만들도록 더 힘을 쏟겠습니다. 지금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드신 그런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나 전 의원의 중도 이탈로 김기현, 안철수 양강구도가 형성됐지만 아직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 전 의원 지지자들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오늘 발표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당대표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 하나 보고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에 의뢰해서 지난 25일에서 26일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인데요. 김기현 의원이 40%, 안철수 의원 33.9%, 유승민 전 의원 8.8%, 윤상현 의원 3.2%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안 나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 뒤로 나경원 의원 지지하던 표가 지금 안철수 의원한테 가는 모양새예요. 네, 예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당내 수위를 달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김기현 의원 쪽으로 빠져나갔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김기현 의원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나경원 전 의원을 최근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충성적 지지층의 성격이 강하고 거꾸로 친윤계라든지 이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공세, 여기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이 낫다 쪽으로 기울어질 개연성이 있었던 거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직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입장 표명을 안 한 상태인 거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달 중순부터는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장고에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기는 했지만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간의 지지층이 그다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큰 변수는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오롯이 출마 자체를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다자 대결에 이어서 양자 대결 조사도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48%, 안철수 의원이 40.8%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조사를 봐도 지금 김기현 의원이 선두인데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또? 네,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당원 구성하고 이것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열어봐야 아는 그런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지지층을 놓고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다자간 구도에서는 지지율이 꽤 상승하긴 했지만 결선 투표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것은 산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외에 당권 주자들이 만약에 탈락을 할 경우에 그 표의 상당수는 아직까지는 김기현 의원으로 갈 개연성이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나타내 준 것 같습니다. 네.